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적당한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상담도 해보고 관찰을 해본 결과 정말 머리도 좋고 또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다가 귀인들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에 굴레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수 있을 거다. 내가 정말 한 방에 확 대박이 나고 한 방에 확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말도 안 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한 방을 좋아하는 그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은 복권 심리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복권을 사는데 크게 노력을 해야 되나요? 물론 복권 방에 가야겠죠. 숫자를 뽑아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고 아니면 매일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고 직원들이 속삭이는 거, 보험,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거 매달 처리하고 이런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번에 인생이 바뀔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권을 사는 것과 같은 심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운만 존재합니다. 대운, 소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거기다가 뭐예요? 결국 인생이 도박판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자, 근데 실제로 현실적인 분은 어때요? 작은 습관과 장기적인 전략으로 돈이 쌓이는 거죠. 돈이 한 방에 우르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자도 생기고 거기서 기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하질 않아요. 뭘 하다가 휘떡 하다가 휘떡, 이거 나랑 운이 안 맞나 봐. 운이 안 들어와서 안 되나 봐. 인복이 없어서 안 돼. 이런 식이죠. 참 문제가 많죠.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위험은 감수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당할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자, 부자들은 리스크를 감당하죠. 부자들도 리스크 감당합니다. 어떤 투자를 할 때 고소득을 내가 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산과 준비를 합니다. 반면에 한방주의자들은 어떨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모한 투자와 사업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파산, 실패, 당연히 불보듯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 고위험이다, 무엇이다, 이것에 사실은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 일상에 지장이 없다면 아무리 위험한 것도 해볼 만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전한 거라도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잘못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고위험 투자가 되고 고위험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방주의자들은 이 자기가 준비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라든지 재력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속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네,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불리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허우적거리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 찔떡 저기 찔떡. 네, 한 번 기회가 딱 올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쥐구멍에 벼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 쫙 해서 시드머니가 생겼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잘 지키고 거기서 조금씩 불려나가는 그런 게 정말 부자가 되는 노하우인데 그런 거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면 흥청망청 씁니다. 자랑한다고 뻐긴다고. 네, 안 만나던 사람을 부산까지 가서 만나고 대구까지 가서 밥 사고 난리가 납니다. 예, 10년 전에 연락 끊었던 사람들 다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없던 자존감이 생기고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생겼던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음에 더 큰 도박판에 내 돈을 다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쵸?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작은 성공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성장하는 것이 부자입니다. 네, 부자가 단순히 운이 좋아가지고 한 번에 훅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조상의 덕을 많이 받아서 유산을 많이 물려줬다. 그러면 뭐 그건 다른 이야기겠지만 나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것은 성장이 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이 돈을 계속 그렇게 벌어간다는 거지. 한 방에 운, 대운, 소운, 뭐 인복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렇겠죠. 맞죠? 돈 버는 과정에서의 성장과 배움이 필수인데 이들은 그냥 그 돈 자체, 그 단기적인 결과에만 꽂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른 길을, 빠른 돈을 쫓아다닙니다. 예,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기다리고 실력을 쌓고 인맥을 쌓고 그 다음에 기회를 기다리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빨리 큰 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입니다. 근데 사기꾼이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치거나 당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마인드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불법적인 방법에 빠질 위험이 많죠. 예, 계속 크게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한 짓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에는 불법적인 일도 개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관념이 많이 흐려질 수밖에 없죠. 자, 부자들은 시간을 들여서 실력과 네트워크를 키웁니다. 네, 꾸준히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네, 조금 더 실력이 올라오고 또 그 업계에서 평판이 좋아지고, 예,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자, 5번째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요. 예, 돈을 모으고 투자하고 사업을 키우는 과정은 결국 시간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죠. 왜요? 한방주의자들은 한 방을 기다리는 이 한 방을 기대하는 그 마음은 이 금방 지치고 포기합니다. 맞죠? 예, 마음이 급해요. 빨리 돈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투자하고 돈을 모으고 투자하고 키우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돈 넣었다 뺐다 확, 네, 코인 뭐 1000배 갔대. 우와, 나도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대학에서 왜 서울대, 뭐 하버드대 이런 데서 사실은 그렇게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 다 뭐예요? 명예 얻고 돈 벌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거 안 가르치겠어요? 왜 기본을 가르치겠어요? 지식을 가르치고 인내하고 꾸준히 하고 이런 걸 가르치겠어요? 결국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꾸준함 없이는 부자가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네. 어쩌다가 인생에 한 번, 왕년에 내가 한 번 돈 벌어봤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정말로 고독사, 정말로 아무것도 안 남고 자식한테 빚만 떠넘기고 죽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한방주의자들, 예, 문제가 있죠. 소비 습관이 형편없어요. 네.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성비라든지 가심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내가 뽐내고 자랑하고 막 누군가가 우와 소리 한번 들어주는 거, 뭐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벌자마자 비싼 차, 명품, 고급 뭐 복합, 주상 복합 뭐 이런 데로 이사 가고 사치품으로 도배를 하죠. 네. 그런데 실제 부자들은 그럴까요? 물론 부자들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위로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모든 상품에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로 다른 건 좀 아끼더라도 내가 시계, 왜냐면 시계는 남자들한테 중요하니까 매일매일 사람들도 만나고 하니까 나는 시계 하나는 좀 좋은 걸 찰래. 그래서 뭐 롤렉스 하나 찼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15년 된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월세 사는 사람이 그냥 막 포르쉐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말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부자들은 소비보다는 자산을 먼저 늘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네, 일단 시드머니 만들고 그 시드머니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내가 지금 부자처럼 보이려고 허세 부리고 명품으로 도배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자, 7번째 중요한 얘기죠.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당연하죠. 운인데요. 인생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는데요. 뭐 그러면 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루에 집을 날려도, 네, 5억짜리, 6억짜리 집을 날려도
내 책임은 없습니다. 왜요? 운이 없었으니까. 네. 한방주의자들은 지속 가능한 부를 축적하지 못합니다. 작은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그다음에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실패하면 타이밍이 안 좋았다, 운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네. 사실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실패하면서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자기 책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한방주의자들은 다 운이고 남 탓이에요. 예, 내 코인이 박살났어요. 트럼프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방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상품을 하나 개발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반응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죠. 내 물건이 너무 비쌌거나 내 제품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거나 뭐 편리성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부자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한방주의자들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7가지 정말 한방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말로 죽을 때 고독사에 자식들한테 빚만 남겨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네. 자, 복권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위험은 감수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네 번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한다. 다섯 번째, 인내심이 부족하다. 여섯 번째, 소비 습관이 형편없다. 일곱 번째,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부처님 말씀에 제법실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법실상은 뭐냐면 진리는 현실, 있는 그대로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 내가 정말로 형편없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거기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야 정말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운 탓, 남 탓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죠. 계속 그 굴레, 가난, 불행,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삶은 제법 실상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난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아프다, 외롭다. 이렇다면 이 현실, 불행한 이 현실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할 방안을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인생은 절대 한 방에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이 실력이 되고 내공이 됐을 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모두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